고화질 영상입니다. 최대 화면으로 시청하십시오. 차 팔렸어. 1억 벌었다. 1억. 를 보고 매매를 어떻게 해야겠다. 최근 다론 컨스톡에서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ETF 2배 수익 거래를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하시면 단기일 내 수익이 가능할 겁니다. 영상에서 검증하십시오. 이 영상은 여러분들 실전 수익과 좀 직결이 되고 최근 주시장이 황폐화된 거는 사실인데 이거는 이전부터 그랬어요. 코스피가 2000대 2600 이렇게 있을 때도 그때는 이제 단일 종목 아니면 ETF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선물 때문에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원래 주시장이 원래 이래요. 한국장이. 지금 제 이 영상을 뭐 차트 기법을 공짜로 줍줍하러 다니신 분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건 프로들 얘기예요. 프로들. 돈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매매 기술 같은 거 이렇게 주소러 다니시는 분들은 안 보시는 게 낫고 프로들 얘기라고요. 프로들 진짜. 우선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의 주식은 누구나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술은 달라요. 그런데 주식을 제대로 알려면 시장 전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저기 ETF, 인버스, 레버리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코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FX 마진 거래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걸 안 하더라도 다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그치?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주식을 여러분들은 주식을 사면 가느냐 마느냐만 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얼마까지 몇 원까지 가느냐, 그치? 그게 중요해. 그게 다른 거예요. 절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까지 빠졌다가 올라올 것이냐, 그치? 그런 값을 찾고 현재 상태에서 주가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예측을 해야 돼요. 이 얘기는 제 유튜브 쇼츠에 다 올려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상승할 때도 삼성전자 최고점, 그죠? 6월 2일 날 고점, 6월 3일 날 선거일 날도 영상 올려 있어요. 예, 이거 최고점이다. 조정 준다. 근데 그때부터 조정이 되고 밑에 찍는 값도 알려드렸고, SK 하이닉스는 100조 원 주주 환원 한국경제인가 뉴스 가짜 뉴스 돌고서 공시 딱 나왔었어요. 사실 무근이라고. 그 후에 하이닉스가 치고 나갔어요.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장에 생긴 거야. 그래서 내가 예언 준 게 다 이거 조정 준다. 다 빠진다. 그리고 인터벌은 오래 갈 것이다. 현재까지 딱 말한 대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식시장이 황폐화되어 있다게요. 거래도 없고, 열어보세요. 거래도 없고 잔량도 안 쌓여 있어요. 이게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최근에 하신 분은 모르겠지만 옛날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이, 저는 파생을 시켜본 적이 없어요. 주식만, 투자자들한테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한 적 없고, 주식만. 근데 야, 이게 아니야. 이제 이게 아니라고. 다행히 내가 이제 이런 파생도 다 할 줄 아니까, 이제 고가 저가 잡고 하는 걸 다 할 줄 안다는 얘기, 내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시황 분석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고민을 했어요. 그랬다가 3일 전, 즉 오늘로 하면 나흘 전에 제가 모이기 전에 한번 열어서 단일 종목 ETF를 하나 더 쓱 넣어봤어. 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하루 종일 어떻게 움직이나 보려고.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날 영상이 이미 올려 있어요. 방송회원님들하고 보면서 이 매매에서 한번 우리가 특징을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영상에 다 올려 있습니다. 해드리고, 그러고서 이제 3일 동안, 첫날 빼고서는 이제 3일 동안 이제 단조롭게 매매를 했죠. 올 수익이에요. 올 수익. 그리고 하루 전에는 수익이 좀 크게 났어요. 어제 팔고서 이제 다시 하락해서 수익을 냈고, 이제 상승해서 수익을 내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고민을 해보는 거야. 이 매매를 하려면 이게 현금으로만 해야 돼요. 이건 증거금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용이나 무슨 미수 써가지고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데, 단 미수 같은 거 쓰면 이틀 있다 팔아야 되잖아. 이건 그건 없지. 그지? 신용 만기 일도 같은 것도 없는 거고, 단지 현금 100%인데 그 주종목이 예를 들어서 2% 상승했다. 그러면 손익은 4%가 되는 거예요. 2배로. 그렇게 움직이더라고, 기계적으로. 그래서 이 주가는 사람 손으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프로그래밍화 돼 있고, 프로그램 거래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하는데, 이게 단순히 매수 얼마 하세요, 매도 얼마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에서 얘가 올라갈 수 있는지 빠질 수 있는지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가급적이면 데이 트레이드 그날 사서 그날 끝내는 게 낫습니다. 괜히 갭상승 먹고 갭하락 먹으려다가 한 방에 갑니다. 그리고 공략 방법도 따로 구성을 해야 돼요. 즉 물타기가 아니라 비중은 내 생각에는 50% 아니면 100%. 근데 50%를 띄우는 이유는 떨어지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올라가는데 샀는데 이게 떨어지는 기미가 보여.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쪽으로 넣는 게 맞는 거야. 물타면 안 돼요. 그래도 적정한 CG에 합치는 게 맞아. 이런 기술이 필요해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관심을 가져보시고, 제 생각에는 제가 3일 운영해 보니까 수익금이 3일 동안 난 게 한 1억 한 몇천 났어요. 하여튼 뭐 났는데 보니까 한 30% 정도 난 것 같아. 한 3일 동안에 한 25%에서 30% 났단 말이에요. 30%는 안 돼. 한 25% 난 것 같아. 이건 위아래로 먹기 때문에 어쩌면 재수 좋으면 매일 수익도 낼 수 있어요. 단지 이제 타이밍에서는 뭐냐면 샀다 팔았다 자주 하기가 좀 애매한 거야, 이거는. 왜 그러냐면 특징을 얘기할게요. 10,000원짜리 넘으면 10원씩 가잖아. 얘는 5원씩 움직여요. 호가 길이가 1040, 상한가 한가가 60%예요. 그러니까 총 하한가에서 상한가까지 120%인데 호가 길이가 너무 길어, 이거는. 한 칸에 5원씩 움직이니까. 10,000원짜리면 10원씩 가야 되잖아요. 5원씩 움직여요. 호가 길이가 길고 단 거래량은 많아요. 예, 거래는 많이 돼. 그러니까 뭐 사놓고 매수 안 해가지고 1시간씩 기다렸다가 뭐 한 주 매수되고 이런 건 없더라고. 자고로 이것 때문에 주식 시장은 더 황폐화된 건 100%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옛날에도 예언을 해드렸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서 다른 걸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상 제가 2편을 여기 올려드릴 건데, 요거는 앞에 영상은 ETF 특징을 얘기해서 앞에 올려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영상은 이거를 매매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그 구조. 여러분들 차트 놓고 하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거는. 시황도 봐야 되고, 이제 그게 설명이 돼 있고, 영상 두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매매한 거. 매매하는 거. 실제로 매매된 거. 그 앞에 보면 찍고 나가는 거.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한번 시청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고화질 영상입니다. 매매를 어떻게 최대 해서 화면으로 차트를 보고 시청하십시오. 매수 얼마까지 가느냐, 오르느냐, 떨어지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걸 보면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그죠? 맞죠? 그렇잖아요. 그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종목, 그러니까 단일 종목 ETF의 특징이 뭐죠? 특징 거래대금이 대금, 그 다음에 시가총액 책정할 때 이거. 예. 하루 거래대금이 얼마 이상, 시가총액이 첫째는 시가총액이 얼마 이상 되는 종목이어야 돼. 우리나라에는 여기 기준화되어 있는 종목이 2종목밖에 없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밖에. 그지? 그래서 시가총액이 얼마 이상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일정한 액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지, 시가총액도. 그래서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자, 얘는 새로 나온 상품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모르는 건 똑같은 상황이라는 얘기야. 모르는 건. 근데 평소 관심을 얼마큼 가졌냐 그 차이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엄청나게 이게 엄청 높은 지식이 아니란 얘기야. 응? 그냥 평범한 지식이란 얘기야. 별거 아니다 이 뜻이야. 그래서 특징은 단일 종목 ETF가 정식 용어고, 단일 종목 ETF의 특징은 시가총액이 얼마 이상이다. 두 번째는 거래량이 얼마 정도 이상이다. 거래대금이. 그게 기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목도 시가총액이 얼마 이상 되고 거래대금이 얼마 이상이 되면 단일 종목 상장이 가능하겠죠. 자, 중요한 거는 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걱정을 안 할 거는 뭐죠? 거래는 많이 된다. 그지? 딱 봐도 그거 하나는 건져낼 수 있어. 그지? 자, 두 번째, 매매 방법. 다시 강조하는데 어제도 계속 설명드렸고, 매매 방법에서는 얘는 주식 거래하듯이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진짜입니다. 거래 방식을 주식 거래하듯이 차트 보고 야 가겠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완전히 이거는 고수들이 치는 선물 거래나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코스피 시가총액 얼마 이상이라는 거는 주도주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죠? 맞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도주잖아요. 시가총액이 얼마 이상이고 거래대금이 얼마 이상 나오는 거는 거의 주도주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단일 종목 ETF는 주도주다. 그 자체가 주도주예요. 그지?
그러니까 주도주 거래법을, 매매법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지? 주도주 거래는 일반 매매와 달라요. 일반 매매는 시황을 연결 안 해도 돼요. 근데 주도주는 시황을 반드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새롭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줄곧 우리는 계속해서 시황을 같이 보면서 했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시황을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꿀 필요가 없다. 항상 국제지수 다 보고 코스피, 코스닥 다 쳐다보면서 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변화를 가질 게 없어요. 여기까지는 지식이야, 그냥. 세 번째, 매매 방법, 두 번째에서는 매매 방법을 주식 거래와 다르다. 그 부분은 시황을 연결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죠? 쉽지, 그지? 결론 다 지워버리고, 얘는 그냥 시황하고 연결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왜? 좀 전에 설명했잖아. 얘는 시가총액이 높고, 주도주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도주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도주 매매 방식을 가져오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시황을 연결한다. 1. 무조건 코스피, 시황, 코스피. 주도주가 두 개 다 코스닥은 아니잖아. 코스피를 연결해야 된다. 연결이라는 것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분석이라는 것은 고가를 잡고 얘가 당장 1분 후에 지금 차트에 나타난 거 말고 차트에 안 나타난 부분부터 얘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다 미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깊이 간다면 얼마까지 떨어지고 얼마까지 올라가느냐를 알면 되는 거겠죠. 그죠? 나는 정석대로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따올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없으니까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석에서는 주가 진행이라든가 저가 고가를 잡는 거야. 요거는 네모로 그냥 표시할게. 글쓰기가 복잡하니까. 그러면 얘를 매매를 할 때는 얘 장점이 뭐죠? 상승도 먹을 수 있고 하락도 먹을 수 있다. 이게 장점이야. 상승과 하락을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먹고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선택은 예를 들어 나는 그냥 2배짜리 안 할래. 그럼 주도적 종목을 하면 돼요. 근데 난 두 배짜리 할 거야. 그러면 ETF를 써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는 상승과 하락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게 특징이지. 이제 특징. 시황을 따라간다기보다는 얘가 시황에 영향을 주는 거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가 선물 말고 코스피 지수에 얘가 영향을 주는 거야. 오르고 떨어지게. 분봉, 1분봉. 그죠? 축소. 네. 삼성전자도 있으니까 똑같진 않아요. 똑같진 않은데 같은 넓이로 한번 좀 약간 벌려볼게요. 대충 같은 넓이로. 그죠? 같은 넓이로. 그러니까 차트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주도주가 얘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왼쪽은 코스피예요. 예. 왼쪽은 코스피라고 얘는. 왜냐면 이런 거를 이제 주식 공부로나 강의를 하면 이런 거는 기초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설명하면 안 돼. 원래 강의에는 이런 거는 건너뛰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강의 시간이 길어져요. 원래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쓸데없는 강의를 하고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얘는 지금 이런 거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던 거예요. 쓸데없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여기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거지. 자, 그래도 모르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해야 되고.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내려온 데서부터 볼게요. 내려온 데부터 여기 잘라봐 한번. 잘라봐. 예, 잘라봐봐. 그러면 여기 뒤에도 보일 거예요. 여기 하락됐죠. 1번. 여기 하락됐죠. 1번. 왼쪽은 코스피예요. 오른쪽은 종목이에요. 얘가 잠깐만 요거 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여기 하락됐죠. 1번. 그지? 예, 2번. 갔다 빠졌다 갔다. 갔다 빠졌다 갔다. 2번. 징빙을 하는 거예요, 지금. 3번. 갔다가 상승했다 갔다 빠졌다. 갔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 빠졌다. 그 폭은 다를 수가 있겠죠. 그죠? 요 3번. 보면 정확한 상승이나 꺾이는 시간은 다를 수가 있으나 대체로 추세는 비슷하다. 시황과, 그지? 맞죠? 그죠? 예, 이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뒤에도 안 그려서도 마찬가지라고. 예, 여기 노란 거는 잘 안 보일 거 아니야. 여기도 요 자른 거잖아. 여기도 상승했다가 내려왔죠. 그죠? 내려왔다. 요건 갭상승을 한 거고, 갭상승했다가 바로 내려왔잖아. 얘는 상승했다가 내려오고, 그 전날 보시면, 얘는 다른 색으로 또 칠할게요. 예, 이렇게, 여기서 이걸로. 내려왔다가 반등했다 내려왔죠? 내려왔다 반등했다 내려왔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가끔 가다가 시황하고 이 종목하고 예를 들어 주도주하고 같이 가다가 빠이빠이 하고서 방향을 일시적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같이 따라가다가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얘는 가는데 얘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반대로 갈 수는 있다고. 그러나 끝에 가면 또 맞춰서. 이해돼요? 그래서 우선은
주도주를 매매를 할 때는 코스피를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도주가 대장이에요. 이해돼요? 다른 거를 매매할 때는 코스피를 보고 따라가잖아. 주식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이 높은 주도주가 움직일 때는 그 주도주, 그러니까 시향을 건드리고 움직이는 것은 코스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코스피를 건드리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주도주 매매에서는 코스피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다른 거야. 일반 종목은 코스피를 따라간다 생각해도 해야 되지만 주도주 매매는 코스피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체적 분석을 가져야 돼요. 물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해외 지수를 봐야 돼. 코스피보다. 왜냐면 코스피는 어차피 주도주가 움직이는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주도주가 움직일 때는 해외 지수를 봐야 된다고. 코스피를 보는 게 아니라. 그지?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해야 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게 다 끝난 건 아닌데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부수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면 자, 내가 유튜브에다 이 영상을 올렸어. 그러면 그렇게 매매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지식은 알아. 사람들이 지식은 알아. 그런데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럼 어느 유튜브 시청자가 유저가 이 영상을 보고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구나. 외국 지수까지 봐야 된다는 걸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려고 그래. 근데 컴퓨터가 없어. 그건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죠? 못합니다. 그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해외 지수를 못 보잖아. 그지? 그러면 주도주가 앞으로 차트 안에 그려진 거 말고 다음에 움직일 거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문가도 그렇고. 내가 볼 때는 그래. 왜냐하면 이 종목은 따라가는 종목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다르단 얘기야. 이 종목은 다른 거를 뒤따라가는 후행성 종목이 아니란 얘기. 이건 앞에 주도하는 종목이거든. 그치? 앞서가는 놈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야, 이게. 근데 이거를 이제 일반 사람들이 차트 기법을 놓고 얘를 갖다 단타 급등주로 해서 수익을 내려고 그래, 차트 기법으로. 그게 될 수가 없죠. 그지?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이게 일반 사람들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면 되지. 그래서 이 매매에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이거는 차트 기법처럼 아니면 차트를 쓰는 방식처럼 그렇게 운영하면 안 돼. 자,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게 주가 차트에 나타나지 않은 미래를 봐야 돼. 자, 그러면 이거 잠깐 지울게요. 여러분들은 제가 방송에서 가르칠 때 만약에 주가가 상승해서 매수 위치를 어디서 잡아라 라고 하는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완전 초보적으로. 그 고수기술 아니고 하수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게 차트에 나타났을까요? 그 값이? 아직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야. 그지? 얘가 찍었다 내려와서 찍고 가는 위치를 대략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알 수 있다고요. 그게 교육이야. 그걸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은 지금 막 상승을 하고 있어. 얘가 대충 어디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를 감을 잡을 수 있잖아. 그게 바로 차트를 벗어난 앞으로 생길 차트를 상상하는 거지. 미래를 하는 거지. 그지? 초보적이라 그랬어요. 초보도 그걸 하는데 안 되진 않는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그 방식을 써야 돼요. 이해되죠?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이거는 자, 정리. 주도주는 말 그대로 주도하는 종목이고 대장주예요. 얘 앞서서 가는 놈이 없는 거야. 뒤를 따라가는 종목이 아니야. 무엇을 코스피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얘네가 움직이다가 해지수가 빠지네. 야, 안 되겠다 야. 이렇게는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주도주를 매매를 한다면 코스피를 보기보다는 해지수를 먼저 봐야 되는 거야. 제 말이 맞죠? 왜냐면 코스피라는 거는 얘를 따라가. 얘가 조절을 하는 거니까. 얘가 수치를 만드는 거니까. 주도주 앞에는 가는 놈이 없어. 근데 이들 세력이 움직이다가 지금 올릴까? 좀 올리자 했는데 갑자기 해지수가 폭락을 하고 있어. 그럼 올릴까? 아니죠. 코스피를 본다고요? 코스피가 얘를 따라가는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주도주는 일반 종목은 코스피를 봐야 되지만 주도주는 해지수를 봐야 되는 거야. 알았죠? 그렇게 봐야 되고 내부 기업에 이번에도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실적 그제 분기 실적 100조가 넘는 애인데도 그때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맞죠? 뉴스에 막 떠들었잖아. 개미들은 떨어지니까 신났지. 위에서 다 받아냈지. 받아내면서 손실 내려오면서 쭉쭉 내려온 거지. 야, 웃기잖아 이게. 실적이 나오는데 세력들이 막 떨어뜨려가지고 손해를 보면서 주식을 던져? 그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주식을 막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거기서 거래를 해서 떨어뜨리면서 손해보면서
막 내던져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립니까? 그죠? 아니죠. 그죠? 그럴 리는 없어요. 그죠? 뭐가 버려졌으면 뭐가 얻는 게 있을 거란 얘기지. 그지? 그거잖아. 종목을 하락시켜서,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어제도 한 10조 넘게 거래됐거든요. 근데 이 파생시장에는 코스피도 있고, 그러니까 레버리지 인버스도 있어요. ETF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파생 액수가 최소 30조에서 50조가 거래돼요. 그죠? 그거보다 5배는 최소 많게는 거래가 된다고. 그러니까 걔를 좀 돈을 약간 희생을 시켜서 다른 데서 이득을 취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떨어지는 것도 먹고 올라가는 것도 먹고. 그지? 그냥 올리면서 팔면서 떨어뜨린 거를 올리면서 다시 사준다는 생각을 하면 똑같은 거야.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우리가 주식 거래하는 거랑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 떨어뜨리면서 손해를 보아서 주식을 손해보면서 목적을 잃었어요. 그죠? 여기서 내려오는 것도 수익을 먹을 수 있으니까 목적을 이루고, 목적을 잃었죠. 그죠? 잠깐만요. 내려오는 것도 수익을 보면서 목적을 잃었고, 올라가는 것도 수익을 보면서 목적을 잃었어요. 자, 또 올라가요, 이번에는. 이렇게 내려오고. 그죠? 이쪽도 먹고 이쪽도 먹고. 그럼 주식 종목으로 먹냐 이거지. 근데 방금 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떨어지면서 파는 건 아니겠지. 그지? 자전거래일 확률이 높지. 이렇게 하면서 떨어지면서 했다 이게. 그럼 올릴 때는, 파는 거 다시 사면서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제로다. 득과실이 없는 거지. 우리는 반드시 매수가 위에서만 팔으려고 그러지만 세력들은 현재가에서 10,000원에 사가지고 막 뿌려가지고 6,000원까지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더 많은 이득을 구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주도주 뒤에는 파생이 많다, 크다.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질 때는 개인 투자자 형태로 가지면 안 돼요. 오늘 완전히 색다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죠? 그럼 이건 뭐 내가 얘기하는 거 어디서 내가 주워 들은 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에서 10까지 다 이건 내 지식이야. 내가 생각해낸 거고 그 전부터. 그럼 뭐 이거 뭐 저기 뭐야 코스피 뭐 하루 이틀 건드려봐요, 그죠? 네이버 카페도 보시면 그지 10년이 15년이 넘은 상태인데,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지식이 누적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 그렇게 했구나 눈치를 차리는 거지. 여기 블로그에 보면 있잖아요. 여기 쭉 내리면 여기 보면 누르면 밑으로 내려갈 거야. 여기 있잖아요. 여기 검색하면 나오잖아. 이거 옛날에 이거 2011년도야. 이거 벌써 16년 15년부터 지수 분석을 다 해가지고 시향이고 뭐고 다 이렇게 주도주 거래대금 뭐 이거 다 잡고 있는 사람이 했던 사람인데 뭐 지수도 이렇게 분석해서 이 선을 미리 거는 선이에요. 백지에다 거는 거야. 백지에다 거놨었는데 지수가 가서 딱딱 움직여서 맞은 거란 말이에요. 자, ETF 매매는 이걸 했던 사람들이 유리하겠죠. 그죠? 차트 기법 종목 매매한 사람보다는 시황을 분석했던 사람들이 유리하겠지. 그지?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이거는 나한테 개밥이지. 개밥이지. 껌이지, 껌. 옛날에 이거 2015년 전에도 이거 지수 분석해서 매일 올렸던 건데 차트 안에 선은 지난 다음에 올린 게 아니라 백지 상태에다가 내가 선을 넣어놓은 거야. 미리. 선을 그어놨는데 캔들들이 거기 가서 부딪힌 값이에요, 이게. 그지? 이해되죠? 그렇게 된 거야, 다 이렇게. 이때도 뭐 미국 지수 다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ETF는, 특히 종목 레버리지는, 그냥 ETF는 지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ETF는 코스피를 봐야 되겠지만, 단일 종목 ETF는 코스피를 봐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게 틀리죠. 그죠? 맞잖아요. 일반 ETF는 지수를 갖고 하는 거니까 코스피 지수를 봐야 되지만, 단일 종목 ETF는 주도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체로. 앞서가는 게 없어. 그지? 그래서 이게 특징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는 100% 앞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더 늦기 전에 다롬컴 라이브에 오세요. 전업 투자금을 만들고 고수급 기술도 개인 지도 받듯이 무료로 가르칩니다. 대개 경력자들도 실전 고수 기술이 차트 기법 배우듯 몇 시간만으로 되는 줄 착각합니다. 실전에 꼭 필요한 필수 기술만 해도 100개도 넘죠. 방송은 매일 7시에 시작합니다. 가르쳐줄 게 많아서죠. 얘는 뭐 반대 매매 같은 건 없어. 주식을 더 많이 주는 게 아니고 퍼센트가 2배로 간다고. 잠깐만요. 왜? 스마트폰을 누르면 이 화면이 방송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 지금. 그걸 가린다고? 예, 접속을. 그 밑으로 내릴게. 네. 잠깐만, 밑으로. 그래서 그랬구나. 지금 바로 해드릴게. 아니야. 얘기를 하지, 그럼. 이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뒤에 해봐. 세로 고침 해봐. 되나? 돼? 세로 고치면 이렇게 내리면 돼, 손가락으로. 보여? 됐지? 됐어. 바꿔놔야겠네. 지금 세로 고치면 이렇게 하면 돼. 스마트폰 세로 고치면 핸드폰을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긁어서 내리면 돼요. 이렇게 세로 고치면 이렇게 긁어 내리면 된다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리면 세로 고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진짜 멋있는 저 내용이 이쪽으로 갔을 때는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지. 쓸모가 없는 그냥 쓰레기에 불과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제가 가르친 대로 재현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2개만 갖고 했어요. 그죠? 세력이 어디까지 올린다. 자, 이거는 초보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라 그래서 고수들이 하는 게 아니야. 그래도 이 정도야. 얘들이 어디까지 올린다. 그거 하나 하고, 그지? 저 물린다 안 준다.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 뭐지? 자르고야. 2개만 갖고 했어요. 돼요, 안 돼요? 되잖아. 여기다 보조지표를 넣으면 되냐고. 안 되죠, 그죠? 근데 이상하게 또 이렇게 놓은 것도 헷갈리네, 그지? 헷갈려, 그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추세나 이런 마디를 다 보기 위해서는 내가 그러잖아. 보조지표를 넣으면 안 된다. 그럼 눈에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여기서 만약에 일본봉인데, 일본봉이라면 이 캔들의 마디 끝을 다 봐야 돼요. 자, 오늘 거, 어제 거. 이게 일본봉을 내가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모니터 안 되시는 분은 아예 안 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주식은 모니터 안 되면 답 없어요. 내가 오죽하면 한 달에 사업 3군데서 1억씩 넘게 버는 사람이 사업을 접었을까? 그냥 없애버렸다니까, 사업을. 돈 버는 거를. 이게 뭐냐면, 거기서 벌리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른 가치를 빨리 못 찾는 거를 늦게 가니까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시간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세력이 주식을 개미가 먹은 거를 도로 뺏은 거죠. 그죠? 뺏었으면 이거 올라가지 안 올라가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때요, 주식이?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어때요? 차트 기법 버려야겠죠, 그죠? 전혀 아니죠, 그죠? 이건 딱딱 떨어지죠, 그죠? 나는 내가 지금 설명드린 거,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거 30번도 넘게, 50번도 넘게 설명드린 거, 그거만 갖고 와서 설명했어. 거기서 2개만 갖고 와서 설명했다고, 2개. 그죠?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캔들의 모양이 나오면 급등주가 된다. 거래량 터지면 급등이 나온다. 전혀 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아셨죠? 자, 여기까지. 오늘도 서킷 브레이커예요, 서킷 브레이커. 고화질 영상입니다. 최대 화면으로 시청하십시오. 됐고, 매수 됐어요. 오른쪽 거 72,000원, 187,200원 왔어. 찍고 나갑니다. 찍고 반등. 오케이. 매수 잘 됐어. 잘 됐다고. 얘는 서킷 브레이커예요. 지금 20%대 찍고 나갔고, 급등 대봐라. 좀 간다. 매수 줬어요. 예. 자, 기준가 왔고, 오른쪽 거. 수익금 9,700이죠, 그죠? 그치, 그 정도 9천만 원 나올 거라 그랬잖아. 이 2배짜리라 장난이 아니야. 내일 올라가고 잘 됐다. 9,800, 9,700, 1억이 너무 컸다.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그렇게 차이 팔렸어. 1억 벌었다, 1억. 그지? 그럼 이건 매수는 186만 7천 원에 오면 사면 되지. 2%인데 거의 20%에서 왼쪽 거 들어가면 돼. 그러면 금액으로 190만 원에 미리 때까지. 이거는 20% 나온 거 아니야? 하루 만에 20%. 그지? 잘 하면, 급하지 않게 잘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지? 왜 내가 이걸 아까 이거 하고서 이쪽을 한다 했지? 왜 그랬냐면, 여기서는 단타로 안 나와. 이런 데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190만 원, 한 187만 원 정도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187만 원 정도는 기다려. 하이닉스. 이거 할 때 그냥 사서 뭐 바로바로 수익 나올 것 같은데 안 그렇잖아요. 어제도 봤지만. 가만히 있다가 187만 원, 7만 원 정도 기다려야 돼. 저것 때 이 종목 때문에 시장이. 이건 내가 첫 체결을 실수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6을 8자로 봤어. 이거 체크를 잘못해놨어. 근데 이거 퍼센트가 기준가까지네. 이게 20% 넘게는 나온다는 얘기인데. 더 빼네. 3만원. 180 가는 거기 지지값에 거기까지 누른다고?